네, 청기누설 저희 파트너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불편함은 없었고요. 네. 오늘은 비는 안 와가지고 네, 그래도 그죠? 네, 날씨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상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장마니까 네. 또 비 오더라도 빗길 조심하시고. 네. 장마 기간에 이제 습도가 높아가지고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막 쑤시는 분들 계시던데. 관절이 안 좋아진다. 네. 저보고 아니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등산 갔다가 이게 디스크가 약간 찢어져가지고. 아유, 네, 이 앉아 있을 때 쉽지 않을 텐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네,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부상 투혼인 거를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일부러 좀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주사 엄청 아픕니다. 네. 여러분 네. 몸관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가진 거라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탈나면 큰일입니다. 건강 그죠?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네. 이게 장마하고 눅눅하고 관절 쑤시고 이러니까 더 힘들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후쿠시마 미스터리, 후쿠시마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 네. 얘기를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데 대처 논리가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이거 제2의 광유병 사태다. 네. 두 번째, 반일 감정에 올라탄 공세다. 세 번째, 과학적 검증이 아닌 정치쇼다. 네. 이런 식으로 야권을 맹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이제 그 작심을 하고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아주 논란을 또 한편으로 증폭시키고 있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어떤 생각?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정부나 여당이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매번 모든 상황을 좀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서. 저분이 네. 아니 이번 수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렇게 관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늘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아니 좀 이건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속되게 말씀드리면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오염수 방류가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선대응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최종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최종 보고서 나오면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올 것이고 네. 기다리면 돼요 이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뭐 태평양 연안국들부터 해서 뭐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묻어가면 돼요. 대세에 따라갔으면 됐다. 가장 그러니까 저기 편한 네. 길은 따라가는 거예요.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안이 있죠. 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건 우리가 WTO에서 이겨놨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산물 수입을 그러니까 저기 재개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버티고 WTO에서 이겼으니까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 그 자체에서는 국제사회에 묻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먼저 때리고 있잖아요. 먼저 나서고 있잖아요. 앞서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고요. 아니 앞서서 나가면서 국내의 정치적 논란을 엄청나게 불지피고 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왜 총대를 매냐고. 미스테리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개그맨 출신이니까 보통 이제 코미디적으로 해석할 땐 이럴 때 이제 누가 밀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가셨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본인 발로 앞장서 나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잘 봐요. 그 말씀 잘했네. 네. 본인 발로 앞장서서 나갔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영국의 교수 초청해서 뭐 그 강연 듣고 뭐 네. 여러 전문가들 불러서 강연 듣고 막 TF 만들고 막 하고 있고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일 브리핑 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요즘에는 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한 것, 네. 뻔한 이야기한 거 이거 주문한 뒤에는 거의 무건 수행 중이에요. 그 뒤로는 발언이 거의 없으신 것 거의 같아요. 없어요. 예. 뒤로 빠져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그러면 왜 빠질까? 상대국이 있어서 네. 외교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일본이라는 상대국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자, 중국 상대는 안 그랬어요. 싱하이밍 대사의 네.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일개 대사의 발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네. 너무 대비되잖아.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관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게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낀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조용할까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미스터리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요건데 지난 과정을 복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그러니까 드러나는데 네. 자 3월로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국내에서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을 발표를 네. 했어요. 그렇죠?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일본에 가서. 네. 그리고 수출 규제 해제 등의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끌어냈고 그 결과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까지 끌어냈어요. 그게 1년의 과정이에요. 네. 이 과정의 목표점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라막았던 게 뭐였냐면 이른바 과거사였던 거였어요. 네. 그게 1년의 흐름이었는데 이 1년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다른 이질적 요소가 끼어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접견을 해요. 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 의원 연맹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접견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네. 보도를 해요. 네네.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갑자기 평지 풍파를 일으켰어요. 엄청난 이슈였죠. 평지 풍파를 일으켰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용산에서는 어떤 코멘트만 나오냐면 수산물 수입 재개는 결코 없다. 네. 요 얘기로 한정을 했어요. 네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서울을 찾아왔을 때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 설비 시찰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시찰단을 파견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쭉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후쿠시마 문제가 끼어들어와요. 끼어들어오고 여기서 초기 대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가 나오는데 명시적으로 용산은 그걸 부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저는 이게 결정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과거사 문제였던 게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였던 네. 게 과거의 문제죠. 근데 현재의 문제로 확장이 돼버려요. 네.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를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생활의 문제로 전환이 되게 돼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네네. 방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를 해요. 이게 옳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나의 안전, 내 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활적 문제로 간주를 하게 돼요. 더 꼬여버린 거예요. 네.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네. 현재와 직결되는 문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악성이었던 게 이렇게 사안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서의 흐름인데 시작 단계에서 두 개의 정서의 지배하에서 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사 그 배상 문제 때문에 이미 반일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겹쳐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겹쳐지다 보니까 감정이 더 증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국민 감정이. 네네. 두 번째,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정부는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방류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냐. 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네. 이렇게 이미 결론을 깔아놓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확신. 이건 정부에 대한 불신. 네. 이걸 깔고 지금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 게임에서 정부는 결코 유리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뭐냐? 불난 심장, 국민들의 불난 심장에 과거사 문제로 이미 심장에 불이 나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퍼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것이 재발등의 불로 치환되면서
정부 입장에서 압득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다. 응?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뭐 대놓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의 광우병 사태다. 맞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맞아요. 광우병 사태가 왜 불거졌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거의 알리지도 않고 덜컥 미국 가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하고 와가지고 네. 턱 던져버리는 순간에 네. 국민들이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국민적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졌다. 사태의 발발 과정이 같다. 네. 두 번째, 반일 감정에 올라탄 공세당. 이건 더 정확히는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른 결과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이 조금 전에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얘기 맞아요. 그런 점에서 과학적 검증이 아닌 정치 쇼다. 이것도 맞아요. 주체를 바꾸면 돼요. 야당이 아니라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동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왜? 바로 일본 가서 그러니까 빚어졌던 바로 그 문제.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엎어졌다면 이제는 이거 팔을 깔고 차라리 돌파하는 게 낫다. 라는 판단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 주체만 바꿔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부메랑이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아이러니예요. 이건. 그렇죠?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면 MB 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광우병 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는지 산불 차단하려고 적극 나선다. 그런 현상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겠죠. 네. 정리를 하면 후쿠시마 논란이 왜 그냥 묻어가도 되는데 뒤따라가도 되는데 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키워서 논란을 자초하느냐. 네. 그럼 결국 윤석열 일병 구하기 차원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여기까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서. 그래서 후쿠시마 미스테리의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일병 구하기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미스터리는 이렇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게 그 상황이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수세적 공세 측면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금 분석을 했지만 정반대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가 않죠. 복합적인 건데 유일할 현상이 뭐냐면 과거사 문제가 어느 순간 실종돼 버렸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거사 문제는 그냥 어느 순간 네.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 없이 사라져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돼 버렸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그럼 이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듭지어지고 정리된다면 네. 더불어서 과거사 문제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자, 집권 세력이 엎어진 김에 땅 판다고 하는 자세로 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 과거사 문제까지 한판 땡처리 돼버린다라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뭘로 가져가느냐? 한일 관계 정상화 차원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선이 그 국내에서 여대 야락으로는 단선 구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서 문제 없음으로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나서고 캐나다가 나서고 만약에 이런 강대국들이 나서서 문제 없음에 도장 꽝 찍어버리면 원군이 돼버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언가를 액션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일본이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그러니까 쫙 펴고 막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끽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염수 방류 반대를 천명하는 수준. 그래서 야당도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촉구하고 있는 게. 네. 근데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IAEA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못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칼로 무자르듯이 매듭이 딱 지어지는 사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안의 성격이.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야당의 지금 대응 이것도 좀 그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되게 지금 그 단호한 의지로 네.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대응 접근법이 너무 평면적이고 단선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당이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염수 방류하면 이게 문제입니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학적 검증 프레임 속에서 그러니까 논전을 펼치려고 해요. 그거는 결국은 그러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짜놓은 그 과학적 검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의 그렇죠. 멍석에 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거기서 이게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가 그 복귀한 바로는 이것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는 일본에 가서 스가를 만났을 때 그 접견 자리에서가 모든 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왜 야당은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죠? 그렇네요. 야, 여당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계속 민주당은 대응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니네들이 나서서 먼저 왜 이 문제를 니네들이 지금 하는데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야당은. 네.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후에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레임이 안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고 굴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은. 네네. 이게 문제고 미래의 안전만 얘기하니까 이거는 미래의 안전은 예측 게임이에요.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둘러싼 싸움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과거의 동기를 부각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의 지금 그 대처법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단선적이다. 너무 단순하다. 네. 결사적인 건 좋은데 단순하다. 전략이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예를 들어서 한 언론사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오염수 방류 반대에 뭐 80 몇 %, 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80 몇 %가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기에 어떤 거 고무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여론조사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 공방이 어떤 결과를 빚느냐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적 사안이 아니에요. 네. 국제적 사안이에요. 네.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돌출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잘 봐요. 안전하냐 아니냐는 국제적 담론거리지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러니까 고유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정치 공방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국내에서 여대 야의 그냥 단순 구도에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싸움이 수월한 것 같지만 네. IAEA 보고서가 나오는 순간에 국제적 만약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만 몰빵을 때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나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논란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휘발적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휘발적이란 말이 딱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응? 네. 너무 그러니까 뭔가 이 딱 그 흐름을 보면서 길목을 딱 놓고 여기서 뭔가를 치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끌려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끌려간다는 말이 더 맞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으쌰으쌰만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좀 되는 게 사실 이 촉발된 문제였던 지금은 사라져버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이건 사라지고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굉장히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축소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네. 못 보고 있다. 네. 야당은 이 점을 제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큰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민주당 관계자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네. 돼 버리면 그리고 자꾸 이 문제로 가면은요 민주당이 그 자력갱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꾸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왜 전문가 영역으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꾸 그쪽을 쳐다만 봐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야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늘 되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게 좀 반복되는지 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이나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기울어진 어떤 언론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그 논리만 앞세우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100날이 지나든 1000날이 지나도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그건 상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걸 못하면서 왜 자꾸 핑계대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안전성 문제, 자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면 국민들은 있잖아요. 구경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가서 진짜 마실 수도 없는 거고 구경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없어요. 네.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현당에 돌면서 지금 서명 받는 거라면서요. 네,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모양새,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좀 모든 사안에서 좀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꼬이면 옛말이 이런 말이에요. 꼬이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왜 정부 여당이 갑자기 오염수 문제를 갖고 달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를 봐라. 네. 그러면 그 의도가 나올 거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그 시작점을 보면 지금 그 꼬린 지점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의 방향이 가늠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라. 그런데 처음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네. 얘기하는. 사실 초기에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슈가 되기 그 이전에는 배상금 문제로 촉발이 됐을 때는 구려개교 문제나 외교적 실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나 여론 이야기가 있었는데 굴욕이었죠. 네. 그렇죠. 지배했던 어휘는 굴욕이었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전환된 이후에는 안전이죠. 안전으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말에는 굉장히 공감이 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빈센트 기타 채널 님께서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합니다. 아유, 뭐 동의하고요. 네, 이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 물론요. 네. 마음정원님, 언론이 취재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네. 네. 자, 황루시아님, 야당도 자기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음 오염수는 꼭 막아야 됩니다. 네. 웅이웅이님, 방사능 피폭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적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2의 광우병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광우병이 폭발적이냐 안전 먹거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촛불 들고 나왔던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런데 한번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그때는 광장이 열렸는데 왜 지금은 안 열리느냐. 그러면 네.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야당은 어떤 진단을 내리느냐.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묻고 않습니까?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저는 잘 그걸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결절점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쇠고기 같은 경우도 수입 결정이 내려진
네.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네네. 이건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면 어떤 그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혹시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네.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오지 않는다. 네.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은 또 이걸 바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검할 게 많은데요. 하여간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다시 해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M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